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5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있었죠. 첫날입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근데 그 최종 투표율이 17.57%, 이렇게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사전투표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2020년의 총선 때가 26.69%였었는데, 이제 어제 첫날에 17.57%니까 자, 오늘까지 합치면 26.69%를 넘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넘을 가능성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 사람을 따지면 전국의 그 유권자가 4,419만 7,692명인데 이 중에 776만 7,735명, 그러니까 거의 777만 정도가 어제 투표를 했다는 거죠. 대단한 숫자죠. 5년 전에 그 대선이 있을 때 그때 사전투표는 첫날에 11.1%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5.87%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니까 거의 50% 이상의 많은 숫자의 유권자가 어제 첫날 투표를 했다, 이런 것이고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높은 곳이 전남이 가장 높습니다. 28.11%. 굉장한 숫자입니다. 전북 25.54, 광주 24.09,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이 20.99, 이제 좀 한참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강원 19.9, 세종 19.39,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낮은 곳을 보면 충북 17.61, 서울 17.31, 경남 17.09, 대전 16.91, 뭐 그다음에 제주, 충남, 부산, 뭐 울산, 인천 이런 데가 있고, 대구가 15.43, 경기가 15.12, 이래서 가장 낮습니다. 경기도가 낮은 것이 조금 이례적이죠.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직전까지 경기도지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일종의 일체감, 뭐 이런 것들이 대선을 겪으면서, 선거운동을 겪으면서 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가? 그건 첫 번째, 제가 과거에 어게인 2012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2012년으로 지금 그 선거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뭐냐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진영 총결집 양상, 그때 박근혜 후보가 51.6%로 이겼었죠. 그때 양상으로 해서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그때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줬는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물론 선거 양상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진영 총결집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고,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보다는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777만 정도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 쪽 지지자가 많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사전투표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그 소신 이런 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투표를 나는 누구누구를 찍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2월 27일, 28일 이렇게 조사했더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게 86%고, 근데 이거는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전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이 30.8%입니다. 이거는 예상보다 낮습니다. 예상보다. 그리고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 이미 2월 27일, 28일 이때, 이게 81.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어떤 종류의 선거운동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미 81%가 결정을 했는데요. 뭐 이 비율은
5년 전에 2017년 대선보다 무려 10.3%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뭐 이런 걸 계속 보도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언론 매체들은 일종의 기계적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죠. 특히 방송사 측에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근데 호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호남은요,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투표를 빨리 마칩니다. 호남이 원래.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쪽 사람들은 이미 난 누굴 찍을 거야 하는 걸 일찍 결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투표에도 그렇고 사전투표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투표를 빨리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호남이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투표장으로 많이 달려갔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차피 투표할 사람은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많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본투표에 가면 또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사전투표를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본투표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글쎄 뭐 그게 그렇게 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어제 사전투표지만 어제는 근무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뭐 휴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도 꽤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3월 9일 본투표 날에는 수요일이지만 그때는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날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사전투표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많겠지만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어차피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할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 양쪽 다 안 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체가 갖는 오차, 그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제가 깜깜이 기간의 여론 흐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못할 것이다 라는 지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한국갤럽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8, 이래서 1%포인트 차이인데 흐름을 보면 일주 전보다 윤석열 후보는 2%포인트가 올라갔고 이재명 후보는 38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철수가 12%가 나왔고 심상정 3%, 6%가 의견 유보 이렇게 나왔는데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층,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투표장에 간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윤석열 44, 이재명 42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예상 득표율이라는 거를 갤럽에서 추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윤석열 43.4, 이재명 40.8, 안철수 10.9, 심상정 3.4 이렇게 돼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차이가 2.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조사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 어떻게 되느냐? 글쎄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고 한 45%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고 25%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간다 하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사퇴의 변수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단일화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별로 그렇게 폄하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죠.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긴급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 공격이야뭐 당연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이 단일화가 야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가 야합이면 이재명 김동연의 단일화도 야합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담이 나오는 겁니다. 아, 야당끼리 합쳤을 때 야합이다. 뭐 그런 기준이라면 뭐 오케이,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단일화했을 때는 아름다운 단일화고 상대방이 단일화했을 때는 야합이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화 있을 수 있다. 단일화 됐으니까 그러면 단일화 됐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표를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은 아름다운 단일화고 무슨 가치의 단일화고 윤석열 안철수는 야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오히려 중도층을 전 도망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도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일화 했으면 그래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했으니까 나는 그 표를 옮겨서 윤석열 후보로 가겠다. 내지는 에이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뭐 야합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함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 야합이니까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 속내가 들킨 것 아닌가. 그러니까 두렵다. 이런 것이죠. 왜 흔히 그런 얘기 있죠. 개가 왜 짖는다. 그거 동물학자들 그 분석을 보면 개가요 사람을 쫓기 위해서 또는 사람을 어쩌고 해서 짖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거는 역시 두려워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파괴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제가 지금 여론조사 쭉 말씀드린 거에 다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깜깜이 기간에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구판 803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사진과 함께 드러났죠. 어제도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사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끔찍합니다. 소를 죽여서 뭐 삼지창을 이렇게 해놓은 뭐 그런 사진도 있고 그렇던데 끔찍합니다. 그러면 근데 뭐 수륙대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륙대제는요 거기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 연등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안 보냈다고 하지만 연등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연등도 있었습니다. 그걸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가지고 뭐 이런 주술 어쩌고 했죠. 아니 주술을 따지려면 문재인 대통령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안 보냈다고 자기는 보낸 적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대표도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는 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거는요 충주시에서 주관한 충주시의 시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그거 하고 803에서 벌어진 이 무슨 뭐 민족 종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서 주관한 거는요 그거는 그냥 개인 그 법사라고 하는 뭐 일종의 무당들이 한 굿판입니다. 거기에 이 순서를 보면 전부 다 굿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거기엔 더군다나 이재명을 위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만 엊그제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거 추산컨대 1억 원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니 돈 안 내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다 돈 후원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봐야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변수도 악재고 낙검수 김용민 씨가 뭐 무슨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후보의 성상납 어쩌고 얘기한 거 이것도 악재다. 그러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악재가 모두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런저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 투표가 뭐 첫날 굉장히 높았다 투표율이 하는 것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 후보한테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뭐 한 표라도 도움은 될 텐데 크게 의미를 둘 건 없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오늘도 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뭐 3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하고,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또 3월 9일 날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